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학생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영양 가득한 원팬 요리라는 주제 아래 연어 단호박 채소구이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메디푸드랩의 김은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사실 요리가 주기보다는 사실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요리가 주예요. 건강밥상이 오늘의 주제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어르신들께서 만성질환을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오늘 고혈압을 주제로 해서 이 음식을 선택해 주셨어요. 네. 오늘 왜 고혈압을 주제로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사실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이제 유병률이 올라가게 돼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고혈압 식단을 좀 구성한 이유는 사실 이제 요즘 미디어에서도 대시 다이어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혈압 식단과 대시 다이어트가 뭐가 다른지 아니면 어떤 게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고혈압 식단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먹는 것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메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께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럼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디푸드랩 대표 김은형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오늘과 같은 영양 교육, 영양 컨설팅, 그리고 1대1 영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한국, 미국, 캐나다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회사 대표가 아니라 영양사로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 메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임상 영양사로 심혈관 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동반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연령대에 따라서 식단에 드시는 식단의 패턴이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고혈압을 가졌을 때 드시는 식단 패턴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즉 어르신분들이 고혈압이 있을 때 드시는 식단 패턴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단을 구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이제 식단 패턴을 봤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첫 번째는 영양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식단을 보면 밥, 국, 김치, 그다음에 채소가 전부예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를 다 끊으세요. 나 이제는 고기 먹지 않아.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먹지 않겠어라고 하시면서 육류를 다 끊으셨어요. 네,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육류를 끊게 되시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미흡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백질이라는 영양 성분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단 전체적으로 열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열량은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섭취를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음식을 하는 게 귀찮아하세요. 내가 음식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몸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재료를 준비하거나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만성질환을 조금 더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건강한데 그리고 또 간편하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 원팬 요리라는 이제 이런 메뉴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만드는 연어 구이 원팬 요리는 사실 별다른 양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소금하고 후추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야채를 준비를 했지만 이 야채 외에도 냉장고에 있는 어떤 야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가지가 있다면 가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당근이 있다면 당근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야채든 괜찮기 때문에 사실은 식재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연어 외에는 크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 또 실제로 요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시간도 굉장히 간편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러한 이유로 제가 오늘 이 메뉴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앞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병원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것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고혈압 식단 아니면 고혈압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혈압 식단이라는 게 요즘 이제 서구권,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많이 이제 추천하고 있는 식단이 대시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별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영문으로 봤을 때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의 영문 앞글자를 따와서 DASH에서 대시 다이어트. 그냥 우리는 뭐 대시 식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정제되지 않은 이제 탄수화물류, 잡곡류와 그리고 야채, 과일을 풍부하게 식단에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염분의 섭취를 감소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만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혈압 식단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지금 많이 이제 어떤 식단의 이름을 붙여서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사실 컨셉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보다는 생선류로 대체를 하면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포화지방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재료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염분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별다른 양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이제 소금은 우리가 얼마만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나트륨 섭취는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드는 요리는 되게 간편하면서도 이제 고혈압 예방에 좋은 대시 다이어트에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뭐 고혈압 식단이 됐던 당뇨 식단이 됐던 대시 식단이 됐던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질환이 없는데 그 식단은 나한테 맞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단은 건강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질환이 있으신 분이 드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도 사실 건강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드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환이 있어서 나만을 위한 음식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메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식재료를 소개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연어예요. 그래서 이제 연어가 지금은 한국에도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었죠. 그래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연어의 영양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이유는 첫 번째, 가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먹을 때 이제 가시를 발라낼 필요가 없어서 되게 간편하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어는 붉은살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다른 고등어나 청어에 비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린내가 훨씬 더 덜해요. 그래서 이제 비린내 같은 것 때문에 집에서 이제 생선 조리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어를 선택하시면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실 수가 있고요. 자,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연어는 분명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메뉴를 기획할 때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부족한 게 사실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사실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더 많이 드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백질은 어르신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성분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만 단백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근육을 이제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것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운동 능력에 즉 우리가 걷거나 앉거나 일어서거나 움직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 능력을 좀 약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항체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연어는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연어의 오메가3는 그러니까 오메가3의 역할은 이제 워낙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염증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오메가3는 이제 심장 건강,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어뿐만 아니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에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될까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오메가3, 그렇게 좋은 단백질 마음껏 많이 먹으면 좋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연어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그 손바닥에 넣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도가 한 10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드시게 되면 단백질로 봤을 때는 약 25g 정도를 섭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보통 60에서 물론 사람의 몸무게 따라 다르겠지만 50에서 한 70g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를 드시게 되면 25g 정도 섭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끼로서는 사실 약간의 고단백으로 이제 식품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어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특히나 어르신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죠. 왜냐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 D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고혈압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연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는 칼륨이라는 영양소예요. 근데 이 칼륨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칼륨과 나트륨은 이제 서로가 반대 상호 보완적인 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함량이 높으면 칼륨의 함량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 칼륨의 함량이 높으면 반대로 나트륨의 함량이 낮아지게 돼요. 그런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어때요? 나트륨을 이제 점점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나트륨이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는 칼륨이고 그 칼륨이 이 연어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재료 중에 연어뿐만 아니라 단호박도 그렇고 아스파라거스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식재료는 다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증상이 뭐가 있죠? 몸이 탱탱 붓죠. 저 손가락도 붓고 온 몸이 붓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보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정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점점 더 많이 보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혈관은 일정한 딱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몸에 물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때요? 더 많은 높은 압력으로 빨리빨리 밀어내서 혈관을 돌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가 칼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여기 현재 그 라이브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수업 끝에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답을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호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단호박은 오늘 제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 탄수화물의 재료로 단호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잡곡밥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호밀빵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요 단호박을 선택을 했고 이 단호박에는 보통 한 100g 정도의
단호박 100g 정도에 한 2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00g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 100g은 지금 이 단호박 반통 중에서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게 10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같이 이제 재료를 손질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자를 때 보셨겠지만 단호박이 그렇게 쉽게 잘리지 않죠. 잘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자르기 위해서 그 전자레인지 한 3, 4분 정도 돌리신 후에 이렇게 자르시면 훨씬 더 쉽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단호박 우리가 익혀야 되기도 하고요. 이제 너무 딱딱하면 다치실 위험이 있으니까 렌지 한 3, 4분 정도 그러니까 익히셔가지고 자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호박을 이제 자르신 후에 속을 다 파낼게요. 자, 속을 다 파내면 얘가 탄수화물 한 20g 정도가 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잡곡밥이나 일반 쌀밥을 먹었을 때 한 3분의 1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호박이 좋은 거는 탄수화물도 있지만 식이섬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또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죠. 그만큼 탄수화물에서 사실 마이너스, 차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는 부르지만 상대적으로 혈당을 조금 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이 단호박을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탄수화물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식이섬유 양만큼 탄수화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칼로리가, 즉 열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감자, 고구마보다 훨씬 더 낮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호박을 저는 이제 오늘 구울 거기 때문에 자, 1인분으로는 한 4분의 1통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약 한 1.1cm에서 1.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네, 다 됐죠? 뭐 별다르게 제가 어렵게 하고 있는 거는 없죠. 자, 빼다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식자재로는 아스파라거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마트 가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얘를 어떻게 손질하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밑동을 잘라내는 이제 처음 하는 방법이 이제 밑동을 좀 잘라내야 되는데 이제 질문하시는 게 어디까지가 밑동인가요라는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밑에 부분에 이렇게 쉽게 잘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랫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렇게 잘라보시면 쉽게 밑부분이 나가는 부분을 잘라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비늘 같은 것이 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필러를 이용해서 이제 요런 좀 그런 거친 식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필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제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스파라거스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줄기를 먹는 채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고 그리고 연한 게 되게 좋은 아스파라거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샐러리나 샐러리처럼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엽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예전에 임신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산부에 있어서 엽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태아의 신경관을 형성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엽산을 꼭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엽산이 어르신분들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가 즉 열량이 낮다 보니까 충분히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엽산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어질어질한 빈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혈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엽산을 이렇게 충분히 좀 드셔주시는 게 어르신분들에게서
어르신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손질이 되셨으면 저는 이제 구울 거기 때문에 한 어슷썰기로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양은 사실 2개에서 한 3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4개 정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집에 항상 있는 대파죠. 대파도 같이 구워줄 거기 때문에 잘라서 한 반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가 이제 마늘이 있는데요. 마늘은 제가 이미 조금 아까 그 편으로 썰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구워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굽는 시간도 줄이고 조금 더 이렇게 잘 굽기 위해서 제가 편으로 썰었고요. 한 뭐 2개에서 3개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식자재가 양송이 버섯이 있어요. 자, 양송이 버섯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요? 우리가 베타글루칸이라는 영양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양송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 이것은 항암 효과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철분도 많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양송이 버섯은 밑둥을 좀 잘라줄게요. 자, 어때요? 제가 만지고 있는 식자재 중에서 아주 생소하거나 그런 식자재는 별로 없으시죠? 대부분 이제 집에 가지고 계시거나 이제 조금 생소하다고 하면 뭐 아스파라거스, 연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할 식자재는 이제 그 방울토마토예요. 그래서 집에 방울토마토가 있다고 하면 방울토마토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 토마토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토마토에 많은 게 뭐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고, 그리고 비타민 A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양소들은 다 항산화 영양소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라이코펜이나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볶았을 때 훨씬 더 몸의 흡수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팬에다 구울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영양소가 가지는 특히나 이제 라이코펜이나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눈 건강에 되게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요것들은 한 절반 정도로 나눠가지고 재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소개드리지 않은 재료가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자, 양파예요. 요즘 양파가 이제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흰색 양파하고 정양파가 어떤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있을까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적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두 성분 모두 항산화 성분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실 이 흰색 양파에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적색 양파에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조금 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조금 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도 이제 한 입에 먹기 좋게 그냥 잘라주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하시는 양은 한 4분의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어를 준비를 할 건데요. 자, 연어는 이렇게 통으로 구우셔도 되는데 저는 좀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구워지고 속까지 잘 익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익기 때문에 조금 잘라줄 거고요. 아까 그 100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이제 그 저울이 있어서 재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연어는 1인분으로 봤을 때 한 100g, 내 손바닥에 손에 올렸을 때 손바닥에 들어가는 양 정도가 한 끼에 드시는 양이라고 가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어뿐만 아니라
소고기 스테이크도 마찬가지고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닭가슴살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떠한 단백질 성분이든 본인 손바닥 사이즈 정도가 한 번에 드시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절대 잘 보이시나요? 이때 절대 손가락까지가 아니고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두께를 이만하게, 그죠? 우리가 스테이크를 뭐 이만하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두께는 본인의 새끼손가락 두께만큼, 그리고 이제 옆으로 면적은 본인 손바닥 사이즈만큼이 한 번에 드시는 양 정도다라고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다 되었고요.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약간의 기름만 두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올리브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집에 있는 식용유, 옥수수유, 뭐 여러 가지 기름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단 참기름, 들기름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굽는데 적합한 기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둘러주시면 돼요. 네, 이때 조금 주의해 주실 게 사실 야채가 어떤 거는 좀 무르고 어떤 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야채를 위주로 먼저 올려서 익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단호박을 제일 먼저 올리고, 자, 이게 1인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영양 성분 얼마만큼의 칼로리가 이제 섭취를 하시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저칼로리 식단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익혀주시는 거는 단호박을 가장 먼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올려주시는 거는 이제 딱딱한 야채, 아스파라거스를 옆에다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가 그렇듯이 너무 손이 많이 가면 우리가 귀찮죠. 아무리 맛있어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시면 더운 야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주문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운 야채, 익힌 야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게타, 모든 야채를 다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팬에다. 게타를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덕양파를 잘랐으니까 덕양파를 한 4분의 1개 정도 되게 아까 자른 거에 해서 한 절반 정도 양만 제가 올려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마늘이 있었죠. 마늘도 그렇고 모든 야채는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해요. 항산화 영양소의 역할은 항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에는 그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과 연관된 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섬유를 많이 섭취하실수록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콜레스테롤 낮춰지면 간접적으로 혈압과 당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채는 우리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불편하니까 먹어야 돼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식이섬유 중에 하나의 기능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체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금씩 익어가고 있어서 이제 제가 좀 뒤집는 게 서툴죠? 자, 이렇게 단호박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연어를 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뭐 펜이나 조리를 사용하실 거 없이요. 자, 한 번에 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익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양송이 버섯하고 방울토마토를 올려줄 건데요. 이유는 가장 이제 좀 무른 식재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으시게 되면 다 이제 쭉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타지 않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는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형태예요. 왜냐하면 영양 정보나 이런 영양 지식을 전달할 때 제가 아무리 단호박에는 칼슘이 많고요. 뭐 붓기를 빼는 좋고 뭐 고혈압 관리는 하는데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기억을 잘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쿠킹 클래스를 되게 많이 열어요. 그래서 쿠킹 클래스의 목적은 어떤 메뉴가 좋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요리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영양 정보나 영양 지식을 스며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거의 익었어요. 금방 익죠? 제가 얘기하는 동안 연어의 한쪽 면이 다 익어서 제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들을 다 얹을게요. 그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토마토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기름에 이제 조리를 했을 때 훨씬 더 몸에서 흡수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토마토는 지금이 제철이에요. 그래서 제철 식재료는 그때가 가장 저렴하면서 그리고 가장 영양소가 풍부할 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제철 식재료들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얹고 나서는요, 확실히 익히기 위해서 잠시 뚜껑을 덮어서 조금 약한 불로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이제 익히시게 되면 사실 타지 않게 모든 식재료가 다 익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재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팅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밀어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혹시 프라이팬 잘 보이시나요? 자, 어때요? 이게 1인분 양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야채가 들어가 있고, 자, 이때 조금 더 아직 야채에서 물이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야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래서 연어라는 요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큰 연어를 한 번에 팔고 있죠. 그래서 저거를 다 먹지도 못하는데 사서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큰 거를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시면 제가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 있는 동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다 개별 포장을 하셔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드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어들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드신다고 하시면 연어 스테이크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집에서 누구나 쉽게 사실 요거 다 하는데 한 사람당 한 3,000원도 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식재료로는. 그래서 몇만 원짜리 연어 스테이크를 집에서 충분히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시 다이어트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야채가 많고 이제 그리고 도정되지 않은 이제 탄수화물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제 레몬이 있어서 레몬을 조금 뿌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레몬을 뿌리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약간의 새콤한 맛과 더불어 이제 생선의 비린 맛을 좀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추, 소금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후추를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 자, 소금은 이제 개인마다 다르시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양으로만 저는 뿌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재료 자체에 이미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뿌리지 않아도 간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 다 되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먹거나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아무렇게나 해놓고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음식이 사실 식욕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드시더라도 조금 예쁘게 세팅을 해서 드시면 내가 나를 대접한다는 기분으로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연어는 이렇게 담았고, 그다음에 자, 양송이 버섯도 제가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감을 내기 위해서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가 있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양파. 야채를 담다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자, 양파를 담고, 그다음에 이제 대파. 네. 담아볼게요. 마저 다 담을게요. 자, 지금 접시에 담았는데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풍성하죠. 그리고 색깔도 알록달록해요. 자, 그런데 이것의 영양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 접시 하나가 한 35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한 끼 500에서 한 600칼로리 정도 드시게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한 35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탄수화물의 양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에서 이제 단호박으로 바꾸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칼로리를 조금 많이 덜어냈고요. 대신에 단백질은 연어를 사용해서 충분히 올려주고 그 외에는 다 야채들이었기 때문에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부르게 드시지만 또 칼로리는 낮고 그러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을 받으면서 또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칼륨은 또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시 다이어트의 한 예시이자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의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요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처럼 정말 간단하지만 네. 영양 가득한 메뉴가 탄생했어요. 네. 한번 잘 보여드릴까요? 네.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을 쓰셔가지고 보기에도 되게 먹음직스럽고 네. 식욕도 돋고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요리만 한다고 하면 10분에서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요리라서 요리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굉장히 영양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있으면서도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요즘 가장 핫하다는 이제 뭐 지중해식 식단 이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얘도 지중해 식단의 하나 일부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지중해식 식단으로 변신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더 토핑을 올려주시거나 기름을 조금 더 올리브유를 지금 현재 사용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사실 얘도 지중해식 식단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단이 문자는 뜻이 얘는 대시 다이어트, 얘는 지중해식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다 건강식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식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양 정보도 알려주시고 해서 저 옆에서 들으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희 지금 남겨주신 선생님께
그래서 식재료가 모두 제가 좋아하는 거라 반갑기도 하네요 하셨고, 나 아까 전에 저랑 동일하게 정말 이렇게 식재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공부되고 좋다고 그래요? 알려주셨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연어 같은 경우에는 밑간을 하고 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비린내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은 네네. 뒷부분에 그냥 레몬이랑 따로 간을 하긴 했어요. 네네네. 혹시 이게 전에 해야 되는 이유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밑간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비린내가 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요. 신선도예요. 그러니까 사셔서 이제 하루 이틀 내에 조리를 하게 되시면 사실은 뭐 고등어나 청어 이런 거에 비해서 비린내는 확실히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사실 밑간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비린내가 연어는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레몬 정도만 뿌려주시면 사실 상큼하게 드실 수 있고요. 소금, 후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연어가 유독 다른 생선보다 비린내가 적은 맞아요. 식사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끝에 그냥 살짝 하셔도 네네. 충분했을 것 같긴 네. 해요. 지금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저희 그러면 오늘 가나다 먹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 만족도사 링크 남겨드렸어요. 그거 꼭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뵙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당뇨예요. 당뇨 예방 건강 밥상이고요. 여주를 활용해서 여주 돼지고기 볶음이랑 토마토 유부초밥 만들 거거든요. 그날 그러면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가나다 밥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